2023년도 7월 4일 밤 11시 44분입니다. 또 한편의 그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청년 시절에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에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자병법 제 1편부터 13편까지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앞에 집어넣고 그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뒤편에 집어넣고 그랬더라고요. 그 13편 용간이고 그랬습니다. 용간편인데, 국가정보원, 그 정보에 관한 거. 정보는 돈입니다. 정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보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보력이 있는 국가와 정보력이 없는 국가는 천지차별나고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강대국들은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그 정보력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기관에는 그 나라의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화이트 요원들, 블랙 요원들 많이 있고 그랬는데, 현재 그 최근에 제가 말하고 싶고 그런 것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가지고 그 진지를 구축하면서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안보를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 참모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반국가 세력이 무엇인가? 우리는 저는 1966년도에 이 세상에 와가지고 현재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 세상은 몰라요. 그 전 세상에 산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1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이 남겨놓은 영상과 글을 통해 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중요 연구기관에서 근무하시고 많은 정책을 내신 이상진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책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낸 책이고 그래요. 유토피아 이상향. 유토피아 이상향은 이 지상에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훤하게 알고 있는 분이 이 책을 수필 형식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자, 이 책에 쓰신 목적을 제가 취재하면서 여쭤보고 그러니까, 국민 계몽이 먼저이다. 국민 계몽. 그것도 그 지식인들, 엘리트들, 이분들한테 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에 13편을 만들고 있는데, 13번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드는가 하니, 그 생방송 구글 유튜브 플랫폼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그러면은 참 쉽고 간단하고 그래요. 근데 커뮤니티 검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검열에 걸려 가지고 또 경고를 맞지는 않고 그랬는데, 연령 제한짜리가 하나 올라갔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좀 애매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스팔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요즘 유튜브 구글 경영자들께서 그런 기업이고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고 그랬는데, 이런 뭐라 그럴까, 세상을 바꾸어 가지고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방송은 좀 경고하고 채널 폭파 안 했으면 좋고 그렇겠어요.
또 뭐 이거는 그걸 이제 그 워낙 강자고 지금 1등하고 그러니까 또 내가 또 올려대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고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은 이제 그 여러 플랫폼이 많이 생기고 그랬어요. 뭐 구글 유튜브에서 지금 밖에 또 비가 엄청 옵니다 또. 창도 닫아야 되겠네. 네, 잠깐만.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이거 의외로 이게 자개농이 그 배경으로 괜찮네요.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저쪽 거실 쪽에다가 뭐 하려고 했는데 이 자개농이 1980년도에 어머니께서 그 당시 거금을 주고 사신 건데 지금까지 남아 있고 그래요. 한 43년 정도 되었나? 네, 그렇네요. 네. 자, 그 윤석열 정권이 말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척결되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상은 유럽의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우익과 좌익 간의 대립이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 간의 대립이다. 좌익은 자신들의 호칭을 약삭빠르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좌익이란 용어 대신에 진보라고 우겼다. 그에 따라 우익의 호칭은 보수로 불러지게 된 것이다. 이게 아마 김대중 정권 때 그 용어를 김대중 정권 때 그 정치 용어를 운동권에 있는 그 머리가 좀 괜찮은 아이들이 다 바꿔버리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래요. 그에 따라 우익의 호칭은 보수로 불러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되어야 할 두 세력의 호칭이 좌평양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진보와 보수로 불려지게 됨으로 해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역사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서구에서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할 수 없는 좌익과 우익이 분명하다. 1945년 해방이 될 당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간에는 좌파, 우파의 대립이 극심하였다. 김일성이 38선 이북에서 소련의 힘을 빌려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음모를 간파하고 이승만 박사는 1948년 UN의 승인하에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고 자유우파 정부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이다. 해방으로부터 건국하는 과정에서 1946년 10월에는 대구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1948년 4월에는 제주 4.3 사건을 겪어야 했으며 동년 10월에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큰 난리를 겪었다. 이 모두가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남한 내의 좌익 분자, 남노당원들이 일으켰던 반정부 폭동 사건, 현대적 개념의 테러 사건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좌익들은
빨치산이라는 형태로 반정부 무장투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1950년 6월 김일성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불법 남침함으로써 6.25 사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는 동족 상전을 겪어야 했다. 제가 이 빨치산에 관한 그 강의하고 영상은 그 우리가 저기 한참 어렵고 힘들 때 2018년도 그때 이제 우리 아지트에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촬영을 저 혼자 해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뭐 좋은 때가 오고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대한민국 엘리트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50분 동안 이렇게 그 브리핑 하시면서 하신 건데 처음 마지막 빨치산까지 마지막 빨치산은 여성이었습니다. 전향은 하지 않았어요. 깜빵에서 그냥 그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빨치산까지 한 50분 동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남로당과 빨치산의 이야기를 1980년대 학번을 갖고 있던 뭐 이거 지금 586 된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그것을 듣고 공부하고 그랬으면은 절대로 운동권 가가지고 주체 사상이나 중국 공산당이나 모택동이나 레닌이나 평양 김일성을 숭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디까지 읽었나? 저기 제가 좀 요즘 이제 좀 그렇네요. 해방으로부터 건국하는 과정에서 1946년 10월에는 대구 폭동 사건이 일어났고 1948년 4월에는 제주 사건을 겪어야 했으며 동년 10월에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큰 난리를 겪었다. 이 모두가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남한 내의 자익분자들이 일으켰던 반정부 폭동 사건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자익들은 빨치산이라는 형태로 반정부 무장투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1950년 6월 김일성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돌파하여 불법 남침함으로써 6.25 사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가 거의 초토화되는 동족 상전을 겪어야 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인데 그 태백산하고 그 한백산 그 산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면은 6.25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1950년도, 51년도, 52년도, 53년도 그때 전쟁할 때 쓰던 그 수리탄, 실탄, 그 M1 소총, 칼빈 소총, 다음에 북한이 사용했던 따발총, 그 실탄들이 그 지금 출토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주워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그 성격이 노출된 좌익 세력은 상당히 소탕이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반공 정책으로 좌익 세력은 대부분 지하로 숨어버렸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좌익 세력은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지만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표방한 5.16 군사혁명의 공약을 강력히 실천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좌익 세력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분위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전두환 대통령 때 연좌제가 폐지를 전두환 정권 때 연좌제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때 뭐 자기 그 조상들 족보 보게 되면은 남조당하고 빨치산 활동했던 사람들은 저희들 또래들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1987년 6.29 선언 이후에 좌익 세력은 다시 수면 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국민 대부분이 우파 정신을 가졌던 한동안은 그 세력이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돌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집권했던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좌익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전념하였다. 그는
국가정보원 전문정보수사요원 580여 명을 해고시키고 대신에 특정 지역 출신 일반인을 특채로 채웠고 호남지역, 특정 지역 호남 지역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호남 지역 출신 일반인을 특채로 채웠고 기무사 대공수사요원 600여 명, 대공수사경찰 2,500여 명, 공안 엘리트 검사 40여 명을 모두 해고해버렸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좌익은 물론 간첩까지도 활개를 치고 다니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또한 그는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아련하고 6.15 선언이라는 충성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좌익이 전혀 타도의 대상이 아닌 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좌익 풍토를 물려받은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좌익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세계 각국을 순방하는 정상 외교를 하면서 북한의 잘못을 이해시키는 김정일 대변인 노릇을 하였고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는 각을 세우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한다는 명분하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획책하였던 것이다. 연합사 해체는 애국 시민들이 1,000,000명 서명 운동을 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 등으로 과거에 좌익 활동을 한 좌익 분자들은 물론이고 간첩까지도 민주화 공로자로 둔갑시켜서 신분을 세탁해 주었고 좌익들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이 땅에는 좌익 세력이 드디어 종북 좌익 세력으로 활개를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흔히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 정권이라고 부른다. 맞는 이야기예요. 슬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김대중, 노무현 좌익 정권의 문제점을 알아챈 애국 유권자들이 절대적인 지지에 힘을 입어 무려 500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좌익 세력의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는 몰라도 정권 초기부터 많은 좌익 인사들로 청와대 참모를 구성하였고 그 대학 운동권 애들요. 이때 다 들어갔어요. 김대중 때 들어가고 노무현 때 들어가고 이명박 때 들어가고 왜? 이 나라를 조져보는 겁니다. 이게 우익 정권이면서도 좌익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애매한 용어를 들고 나왔고 결국 그는 임기 중에 좌익의 적폐를 하나도 청산하지 못했고 오히려 좌익 세력이 더욱 강하게 그 뿌리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아이고,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권을 인수한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됐어요. 작용화된 언론의 지원을 받은 좌익 정치 세력이 총리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각종 개혁 법안을 반대하는 등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은 이름뿐이고 속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사법, 행정,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노동 등 국가의 중추를 종북 좌익이 장악하고 있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 때 출판된 책이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고 그래요. 그때 엄청나게 검열이 있고 그랬을 건데 책을 출판하고 그러셨네요. 그나마도 유지되던 대한민국 헌법은
종북 좌파 홍위병들이 일으킨 촛불 난동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여 감옥에 수감하고 일방적인 편파 언론의 선동에 힘입어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서 형해화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 좌파 정권의 무법천지 독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의 식민지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종북 좌익은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반대한민국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북 좌익 세력을 축출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상형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예, 오늘은 제 13편은 여기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오늘 12편 하고 13편 만들었습니다. 이걸 또 바로 또 인터넷에 올리고 전 세계 플랫폼 네 군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배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2023년 7월 5일 12시 10분 정도 됐네요. 자, 저는 또 이제 또 밤을 또 새우면서 옛날에 그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동안 아스팔트 나가서 그 촬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 촬영 그것은 이제 옛날에 기득권들이 이제 자기들의 모습을 다 남기고 그랬는데 그 영상 기술의 발전과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값비싼 카메라 장비의 문턱이 사라지고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스마트 전화기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전문 영상 장비 화질이나 스마트폰 화질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그래요. 확대하면 이제 깨진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모든 건 큰 텔레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어내기 때문에 정보 인터넷 망에 저 모습을 한 이 영상도 배포되면 저야뭐 좋고 그런 거죠. 자,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가지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쟤는 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다 했기 때문에. 자, 먹은 것도 없고, 다른 분들도 다 똑같고, 아스팔트 사람들 다 똑같고 그렇겠지만은, 먹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국가를 만들어 놓은, 인간을 만들어 놓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래야지 일에 이제 대한 보람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또 승리감이 생기고 또 사람이 일을 해놓게 되고 그러면은 향기가 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국가에서 길러낸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좋은 글을 읽어보면서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